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학생 때부터 오래 연애를 해서 사귀는 동안에도 나이가 차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하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감미로운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남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영아, 나랑 결혼해줘. 너와 만나면서 늘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걸 상상했었어. 우리 이제 가족이 되자.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윗감이 온다고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술을 진탕 먹이셨거든요.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닌데도 그날은 뭔가에 꽂히셨는지 계속 술잔을 기울이셨어요. 그래 현우야, 내가 널 몇 년을 봤는데 그럼 잘 왔다 잘 왔어. 오늘까지만 딱 현우하고 내일부터는 김서방이라고 불러줄게. 오늘은 술 마시자. 너 온다고 세영 엄마가 새우전 해놓은 거 봐라. 내가 해달라고 할 때는 귀찮다고 하더니 말이다. 하하, 현우 술잔이 비었네. 아빠가 따라줘야지. 세영아, 술 좀 더 가져와라. 오늘은 현우랑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야 되겠다.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소주잔을 기울이다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둘 다 거의 동시에 기절하듯 쓰러졌고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재워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갈등 없이 순조로웠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좀 그랬어요.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이 나왔고 남자친구네 집은 시어머니와 형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은 결혼할 신랑 신부에 대해서 덕담을 나누고 결혼에 필요한 일들을 상의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칭찬만 하려고 하면 말을 잡아채서 형자랑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세영이가 현우랑 찍은 사진을 보내줬길래 세영이 이모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사윗감 잘생겼다고 난리들이지 뭐예요. 뭐 요즘 이 무슨 석인가 하는 그 배우 닮았다고 부러워하네요. 덕분에 제가 좀 으쓱했습니다. 저희 큰애는 어렸을 때 더 귀엽고 예뻤어요. 잘 입혀서 데리고 나가면 다들 배우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도 현우 오래 봐왔지만 정말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착실하죠. 이런 든든한 아들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현식이도 얼마나 착한데요. 아무래도 형이 모범을 많이 보였으니 현우도 잘 따라온 거겠죠. 저희 식구들은 틈만 나면 남친을 띄워주려고 했는데요. 균형을 좀 맞춰서 시어머니도 제 칭찬 좀 해주시면 좋으련만 남친 형만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과 형수는 접시에 코를 박고 밥 먹기에 바빴고요. 저희한테는 하나도 관심 없고 맛있게 한 끼 먹으러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도 없는 편에 속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친정과 시댁에 똑같이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격주로 한 번씩 시댁에 방문했거든요. 저희로서는 직장인의 꿀 같은 주말에 어디 한번 나가는 게 큰일이니까 시댁 가면 당연히 어머님이 반겨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를 반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간다고 연락드리고 방문하는데 막상 가보면 바쁜데 왜 왔냐면서 타박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 피곤할까봐 배려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희 올지 몰라서 밥도 안 해놨다면서 밥도 밥집에서 사주셨고요. 다른 지인들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괴롭히시지도 않고 전화 자주 하라면서 최근도 아니시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오늘 문을 열어주면서 어머님이 한숨 쉬시는 걸 보고 저희를 정말 귀찮아하시는 걸 알아챘습니다. 제가 눈치가 둔한 편이라 깨닫는 게 늦었나 봐요. 오랜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저희 식구들과 참 많이 어울렸는데 저는 어머님이랑 만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것도 초대를 받거나 집안 행사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친 것뿐이죠. 생각해보면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자주 면회를 갔는데도 그때도 어머님과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과 사이 안 좋냐고요. 이런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먼저 시댁에 가자고 나서면 남편이 따라 나서는 시기였는지라 제가 억지로 사이 안 좋은 모자를 만나게 한 거라면 이제부터라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이가 나빠질 정도로 가까워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이 설명했는데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형만 편애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몇 년간 자식이 안 들어서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대요. 거의 5년인가 만에 자식이, 그것도 아들이 생겨서 그때부터 어머님이 할머님한테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대요. 어머님은 형을 시집살이에서 구원해준 구원자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남에게 사랑을 다 퍼줘서 나에게 줄 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땐 덜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모든 지원이 형으로만 향했대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차별이었고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시지 않아서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게 나쁘지는 않았대요. 피곤하지만 처가 한 번, 본가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 자체가 신혼부부다운 행동이라서 설레기도 했고요. 혹시 저랑 가면 어머니가 좀 반가워하고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둔한 제가 알아챌 정도이니 이제 그런 기대도 없어져서 이렇게 애써서 오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괜한 설레발로 남편을 상처 입힌 것 같아서 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에 가는 일을 줄이고 우리끼리 주말에 쉬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친정 가는 것도 줄여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친정 가는 건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간다고 하면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고 아버님이 장식장에서 양주 꺼내오시는 것도 다 좋대요. 동생이 저녁마다 치킨 먹자고 꼬시는 것도 기분 좋다고 처가가 훨씬 더 가족 같다고 해서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은 그 이후에 주말 정기 방문을 없애고 특별한 날에만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찾아가다가 연락도 없이 안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 생신이 되었어요.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지 싶어서 남편이 형과 통화해서 시간을 잡은 후에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은 한식을 좋아하고 형은 고기를 좋아하니 한우를 추가할 수 있는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더라고요. 어머님은 형이 모시고 온다고 해서 저희는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저희는 혹시 몰라서 20분 전부터 도착해 있었고 어머님은 몇 분 늦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두운 얼굴로 저희를 보더니 형은 못 오니까 우리끼리 먹자며 앉으셨어요. 어머님은 밥을 먹으면서 형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으셨습니다. 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겨우 밥을 먹었어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저희가 애써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엔 대답도 잘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애썼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뭐 지금?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걱정 마. 하고는 저희에게 설명도 않고 냅다 밖으로 나가셨어요.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님 뒤를 따라갔지만 그 연세에 어찌나 빨리 움직이시는지 몇 걸음 못 가서 놓치고 말았다고 해요. 어머님 생일잔치에 어머님이 사라지셔서 난처했습니다. 코스 요리 중에 메인을 드시고 있다가 나가신 거라 뒤에 요리를 좀 멈춰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남편이랑 마주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저희를 버려두고 나가기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이대로 가신 걸까?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우리라도 식사 마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마 오시긴 오실 거야. 가방 두고 가셨거든. 저거 형수님이 예물로 사다 주신 거라 버리고 가실 리가 없어. 그래도 더 기다릴 순 없으니까 나머지 음식 달라고 하자. 한참을 기다리다 나머지 코스를 정해서 천천히 다시 먹었습니다. 비싼 집이라 그런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도 아주 맛있었어요. 저희가 후식을 먹을 때에야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식사 마저 하세요. 바로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할게요. 됐다. 밥이 뭐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형이 힘든데 밥이 넘어가니? 어머님이 멋쩍으신지 괜한 타박이셨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형이 도와달래요? 계속 이렇게 형 사업이 삐끗할 때마다 도와주실 수는 없잖아요. 벌써 이번이 3번째 사업인데 이번에도 힘들면 정리하고 취직을 하라고 해보세요. 저는 아주버님이 벌써 2번이나 말아먹었는지는 몰랐는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사업 망하기가 상습이었나 봅니다. 아주버님이 그 정도로 사업에 재주가 없으신 거라면 남편 말대로 지금이라도 접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 말에 어머님이 와락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형을 무시하는 거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어려운 것뿐이야. 그리고 니네 형이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니? 걔 마음 약해서 남한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일 못해. 괜히 형 위안답시고 상처 주지 마. 이번 고비만 넘기면 쑥쑥 성장할 테니까 그때 가서 콩고물이라도 바라지 말고. 어머님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남편의 설명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치마폭에 싸서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친구들이랑 싸우기만 해도 친구들 집에 쫓아가고 알바를 하다가 혼나기만 해도 사장한테 가서 욕하고 그러셨대요. 어디 인터넷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님이 형만 예뻐하시는 걸로 질투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형이 불쌍할 때가 많대요. 어머님 등살에 친구도 몇 명 없고 사회 경험도 많이 못 해봤으니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도 일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형 사업하라고 몇 번이나 돈을 대주셔도 반대할 수가 없었대요. 게다가 형 부부 생활에 너무 간섭이 심해서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형은 거의 어머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집착에 형도 형수도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사정을 알기 전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금은 얄미워했었지만 듣고 나니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이번 어머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버텨내길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 어머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얼른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쭈었습니다. 그날 급전이 필요하대서 통장에 현금을 다 이체해 주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아주버님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꽤나 큰 돈이어서 대출이자도 어마어마했는데 아주버님이 대출이자를 내주시지 않아서 집을 팔게 되었다고 해요. 대출금을 갚고 돈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라 우리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저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집까지 오신 어머님을 내칠 수는 없었어요. 급하게 작은 방을 치우고 어머님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잠시 안방을 내드려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원래도 무던한 성격이니 어머님이 그리 불편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조금은 반가웠어요. 어머님과 지내는 것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살림을 맡아주고 요리까지 해주셨어요. 맞벌이를 하는 터라 청소나 빨래도 힘겨웠는데 어머님이 있으니까 아침에 어질러져 있던 집도 깨끗해지고
빨래도 깨끗하게 접어서 갖다 주셨어요. 남편도 엄마 밥 먹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부터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묶음으로 사뒀던 비누나 치약 뭐 이런 거나 선물 받아서 아껴놓은 색이 고운 수건 같은 거요. 어머님 계셔서 넉넉하게 산다고 신경 쓴 거였는데 배송 온 지 며칠 안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마 형한테 갖다 줬을 것 같다고 어머님께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어머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어머님은 도리어 저를 깍쟁이로 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사업이 힘들어져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너희 사놓고 안 쓰는 것 좀 갖다 준 걸 뭘 따지고 드냐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지만 돈으로도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살림을 멋대로 가져다 주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로 어머님과 좀 불편해졌는데 며칠 안 돼서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이제 대강 정리가 되었으니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급한 불은 다 껐고 이제 어머님이 갖고 계신 현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상화가 될 것 같으니 자기 집으로 가재요. 저희는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어머님 마지막 재산인데 그거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형님도 아니고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얼마가 됐건 다 장난거니까 니네가 왈가왈부 하지 마라. 내가 죽어서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야지. 형 힘든데 속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들 해. 난 이제 형네로 옮길 테니까 잘 살거라. 하고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들고 형을 따라가셨어요. 이 일로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큰형수가 불편해한다고 오지 말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한참 말수가 없던 남편은 이제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닌 걸 받아들였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에게 털끝만치의 관심도 없는 어머님을 기다리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니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가라앉은 남편을 위해서 아빠에게 SOS를 쳐서 주말마다 남편을 골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사랑을 못 받은 걸 장인 장모의 사랑으로 일부라도 채워주고 싶어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신다는 말씀도 없었고 아니 그보다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받아주시던 터라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님이 눈물 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형과 형수가 어머님 돈을 다 털어가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얼마간은 어머님 모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척을 하다가 어머님을 찜질방에 모셔다 놓고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집으로 돌아갔더니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고 집 팔고 해외로 나가니까 찾지 말라는 문자만 보내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도 형님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톡도 안 되고 회사로 찾아갔더니 이미 파산한 지 오래라고 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대요. 혹시 집으로 다시 올까 싶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경비원한테 쫓겨나 여기로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남편에게 현우야, 그동안 어미가 너무 무심했지? 이제 엄마도 단단히 반성했어. 현식이가 이렇게 몹쓸 짓을 하다니 엄마도 정말 실망했어. 이제 현식이는 엄마 아들 아니야. 너만 엄마 아들이야. 이제부터 너만 사랑해줄 테니까 셋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남편이 혹해서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쓴웃음만 짓더라고요. 제가 보살핌이 필요할 때는 저를 전혀 봐주시지 않다가 형 떠나고 나니까 제 차례인가요? 이젠 제가 싫어요. 이제 세영이가 가족이니까 엄마 사랑이건 관심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내일은 나가주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밤 한참 동안 뒤척이면서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어머님이 사시던 동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드리고 급하게 쓸 물건만 사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님 재산을 다 잃으셨으니 여태껏 키워준 값을 생각해서 여기까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어떻게 지내나 연락도 안 할 거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대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셨지만 남편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허탈해하는 남편을 꼭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헤어지고 남편은 꿋꿋이 이겨내는 참입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의 진가를 몰라본 어머님이 불쌍하네요. 큰아들에게만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셨어도 아주버님도 우리 남편도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위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는 아빠 엄마와 큰오빠라도 생긴 듯이 의지하는 제 동생, 그리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 꼬맹이까지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퍼줄 테니까요.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